보통 이럴 때는 못해도 월 2천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세탁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화 감독이 꿈이었고요. 근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오더라고요. 영화들이 이른바 이제 엎어진다고 하죠. 근데 한 번 하고 다음 편을 잘 이어갔으면 좋은데 연달아서 한 2번 이렇게 엎어지다 보니까 그 계약했던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조기 은퇴했죠. 아버지가 이제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동탄에 그때 막 동탄 신도시가 막 생길 때였거든요.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 사업들을 온전히 제가 꾸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세탁업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최근에 굉장히 젊은 층들이 세탁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2세 세탁. 엄마 아빠가 세탁소를 했던 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취업은 잘 안 되고 엄마 아빠의 통장을 본 거예요. 아,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기술들을 그대로 습득하고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로 무슨 염색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특수 세탁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세탁소들이 그런 2세 세탁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세탁업을 하면은 괜찮아요.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값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노동력을 태워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 세탁소는 편차가 되게 커요. 완전 최성수기와 아닐 때의 편차가 되게 커요. 어쨌든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매출 대비 순이익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세탁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이걸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세탁소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항상 그래서 세탁소 해봐라 라는 얘기가 그런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세탁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프리미엄 패딩 옛날에 이제 뭐 요즘에도 유행하지만 한참 그때 뭐 무슨 캐나다 구스나 어떤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유행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보통 패딩 세탁하면 한 10만 원씩 하나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영업으로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 동네에서 세탁소를 한다고 하면은 나의 사업의 영역은 이 동네 몇 킬로 반경 여기로 정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하니까 한계가 없어졌어요. 택배로 연락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와이셔츠를 다리지 않아도 하루에 패딩 몇 개만 빨아도 괜찮은 거예요. 패딩 10개만 빨면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또 책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세탁 살림 백과라는 유튜브에 올렸던 컨텐츠들을 제가공해서 책을 내게 되었어요. 라이브 커머스도 하게 되고 다양한 수입의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세탁소 자영업을 할 때보다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림질을 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나 저거 찍을 줄 아는데 찍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와이셔츠 다림질을 그대로 그냥 찍었어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거지 세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의 저의 삶이 제가 좋아서 했던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영업, 아버지의 기대, 내 가장으로서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먹방이 됐든지 뭐든 좋아.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다림질도 찍어봤고 먹방도 찍어봤고 다양한 컨텐츠를 해봤는데 반응이 오는 게 이 하우투 컨텐츠였어요.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와이셔츠 다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다림질 하는 영상을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이걸 궁금해해?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세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이걸 노하우로 공개하면 이게 내 밥줄인데 손님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로 뭐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거야. 와이셔츠 100만 개가 들어와도 나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 이걸 찍을 거야. 그래서 그냥 오픈을 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영상을 창작한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사실 가정을 꾸리면서 미련이 남을까봐 저는 10년 동안 카메라도 사본 적이 없고요. 컴퓨터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격 그 며칠이 걸려서 렌더링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딱 뽑아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이 복잡계 한참 그때 유행어였거든. 유튜브 복잡계야. 언제 망할지 몰라. 몰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아내한테 나 유튜브를 할 때는 컴퓨터를 200만 원짜리를 맞춰야 되겠어.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그게 진짜로. 세탁소라는 직업이라고 봤을 때 존중받는 직업은 아닐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세탁소라는 이름을 봤을 때 세탁소 사장님, 세탁소 아저씨, 보통 이미지 그런 것들인 거죠.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뭐 옷을 이렇게 던진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옷을 제대로 세탁을 하려면 의사가 문질을 하는 것 같이 옷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게 묻으셨는지 얼마나 되셨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이렇게 던지고 가시죠. 그런 느낌 받을 때 이게 존중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 많이 이제 들기가 힘들고, 어쩔 때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배달을 갔는데 뺨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꺼내려니까 좀 많이 힘든데 조폭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뭐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옷을 받으시고 자기를 이제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저를 이제 뺨을 때리시고 그런 대우도 받아본 적이 많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세탁 전문가, 저는 항상 저를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이렇게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탁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로서의 타이틀을 이 직업에다가 붙여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그냥 저를 부르는 호칭이 세탁소 아저씨, 그냥 사장님이었는데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저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자존감이 달라지더라고요. 네이버 빅데이터나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 보면은요, 년별로 또 월별로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키워드가 사람들의 욕망이거든요. 뭘 좋아하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작년에는 사람들이 패딩보다는 좀 코트를 많이 입으니까 코트를 관리하는 컨텐츠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림들을 좀 잡아가요. 그래서 미리 또 소재들을 좀 찾아 놓는데 가끔 가다가 돌발적인 이슈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갑자기 막 한파가 오잖아요. 세탁기 얼어 터지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세탁기 어떻게 관리하는지, 녹이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일단 우선순위에 밀치고 이제 그런 건 특집 이런 걸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이제 좀 만들어내죠. 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매몰됐었거든요. 전문적인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동안 처음에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저희 채널이 정체기가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떤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개 솜 세탁하는 방법을 올려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난 누가 궁금해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죠. 속는셈 치고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니까. 베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편적인 것들. 만약에 저는 무슨 명품 패딩을 빠는 방법 그런 것들을 올리면 명품 패딩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제 어떤 기술을 보여주기에는 뭔가 좋은 컨텐츠일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드는 생각이 컨텐츠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 컨텐츠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 350만 조회수가 있는 컨텐츠는 수건의 냄새를 없애는 방법.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도 저한테 그걸 꼭 물어보세요. 수건 냄새 어떻게 없애냐고. 그게 달랐던 거예요. 전문가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바라보던 컨텐츠의 시각과 그 대중들이 궁금해하거나 정말 알고 싶었던 원하는 컨텐츠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기획물들 같은 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재난 현장에 가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세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산불이 나고 또 항상 우리 태풍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세탁 봉사 차량 이런 것들이 이제 세탁의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상가 노지의 서비스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제는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세탁 차량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사업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친구를 세탁을 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환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활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뭐 또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기여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파타고니아라든지 그러니까 좀 여기에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세탁 꿀팁을 알려드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자영업자,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아니에요.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